싫어. 엄마가 왜 그래야 하는데? 엄마가 할머니한테 신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. 저는 반대했습니다. 엄마한테 큰 소리를 낸 게 처음이었습니다. 직접 봤으니까요.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. 어릴 때부터 평생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. 엄마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잘했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잘 못하셨습니다. 근데 제가 아플 때, 무서울 때 엄마 손이 왔습니다. 아무 말 없이 그 손 하나면 다 됐습니다. 저는 그 손을 제일 좋아했습니다. 나중에야 알았습니다. 그 손이 평생 가족을 챙기느라 거칠어진 걸. 손을 베인 날이었습니다. 소아과에 갔습니다. 간호사가 말했습니다. 저희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. 엄마가 말했습니다. 애 손에 피 나는 거 안 보여요? 저는 그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. 엄마 목소리가 맞는지 몰랐습니다. 간단한 처치를 받고 엄마는 저를 업었습니다. 한겨울이었습니다.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. 종합병원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. 엄마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. 근데 멈추지 않았습니다. 엄마는 화를 못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필요할 땐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. 저한테는 달랐습니다. 그런 엄마였습니다. 엄마가 동생을 출산하고 한 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.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엄마가 없었습니다. 거실에 나가보니 엄마는 동생을 안고 계셨습니다. 그때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. 이 애는 내가 키워. 너는 나가. 할머니는 엄마를 부엌으로 내보냈습니다.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저는 그날 엄마 등이 작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. 모르는 척 했습니다. 그게 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. 명절이면 항상 그랬습니다. 거실엔 다들 모여 있는데 엄마만 부엌이었습니다. 저는 엄마 옆에 있고 싶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. 할머니가 오셨습니다. 어여 와서 고모님들한테 인사해라. 그렇게 또 엄마는 혼자가 됐습니다. 저는 거실로 나오면서 부엌 쪽을 한번 봤습니다. 엄마는 보지 않았습니다. 괜히 눈이 마주칠 것 같았습니다. 할머니가 엄마랑 나를 떼어놓는 것 같았습니다. 할머니는 자주 아프다고 하셨습니다. 무릎이 아프다, 허리가 아프다, 머리가 아프다. 엄마는 그러면 나갔다 들어왔습니다. 아무 말 없이 들어온 엄마의 손에 들린 건 약이었습니다. 저는 그달에 할머니가 몇 번을 아프다고 하셨는지 생각해 봤습니다. 세지 않았습니다. 세기 싫었습니다. 할머니는 일하는 엄마한테 따뜻한 밥을 먹인 적이 없었습니다. 엄마가 퇴근하기 전에 가족들은 전부 식사를 마쳤습니다. 엄마 자리는 없었습니다. 엄마는 혼자 부엌에서 드셨습니다. 한 번은 제가 엄마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.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. 그냥 와서 먹어. 찬밥 되잖아.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. 엄마 밥은 원래 찬밥이었다는 걸. 나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. 아니,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한 번은 엄마가 쓰러졌습니다. 과로였습니다.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가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.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약하냐?
눈 하나 꿈쩍 안 하셨습니다.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.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. 할머니는 없었습니다. 끝까지 오지 않으셨습니다. 저는 그날부터 할머니가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 생각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. 할머니가 신부전 진단을 받은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. 신장이 거의 망가졌다고 했습니다. 이식을 받지 않으면 오래 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. 엄마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당신은 이식이 안 되니까 내가 줄게.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. 엄마,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?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아빠한테 말했습니다. 아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? 아빠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. 아빠 엄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우리 엄마는 나도 소중하다고요? 아빠한테 말해봤자였습니다.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. 엄마, 평생 당하고 살았잖아요. 밥도 못 먹고, 애도 마음대로 못 보고, 쓰러졌을 때도 약하다고 핀잔만 들었잖아요. 근데 신장을 왜 줘요?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. 저는 계속 따졌습니다. 엄마가 말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더 답답했습니다. 며칠이 지났습니다. 앉아봐. 엄마가 먼저 저를 불렀습니다. 엄마는 오래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. 엄마는 사실 다 알고 있었어.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.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. 몇 년 전에 할머니 방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을 하나 발견했어. 엄마는 수첩을 하나 꺼내셨습니다. 애 보느라 힘들지. 며느리도 조금 자야지. 저는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. 엄마가 말했습니다. 할머니가 새벽에 동생 데려간 건 나를 쫓아낸 게 아니었어. 엄마 좀 자라고 애 보느라 피곤하다고. 그 말이 거기 적혀 있었어.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엄마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. 그리고 있잖아. 엄마가 약을 사오면 할머니가 항상 약값을 내 지갑에 몰래 넣어두셨어. 내가 모르는 줄 아셨겠지. 엄마가 말했습니다. 나는 알았어. 근데 모르는 척 했어. 저는 그 말이 한참 들리지 않았습니다.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. 평생을 할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. 할머니는 알리기 싫어하셨거든. 그래서 엄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.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혼자 방에 들어왔습니다. 수첩을 한참 봤습니다. 내가 몰랐던 할머니의 엄마를 향한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.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. 저는 할머니가 엄마에게 찬밥을 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. 일하느라 힘들지. 고생한 며느리가 항상 따뜻한 새밥을 먹어야지. 그뿐이 아니었습니다. 엄마가 쓰러졌던 그날, 할머니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날, 그날 할머니가 밤새 엄마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. 엄마가 입원한 날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내가 더 봐줬어야 하는데 무심한 나 때문에 며느리가 힘들었겠구나.
저는 그날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. 아무렇지 않은 얼굴.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. 티를 안 낸 거였습니다. 자꾸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게 싫었습니다. 오래 미워했으니까요. 다음 날,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 병실에 찾아갔습니다. 왜 갔는지 몰랐습니다. 그냥 발이 갔습니다.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. 네가 왜 왔어? 저는 웃었습니다. 그냥 와봤어요.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. 그러다가 말없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. 할머니 손이 생각보다 작았습니다.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.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 소리쳤던 날, 왜 엄마한테 그러냐고 따져 묻던 날, 할머니는 그날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. 저는 그때 할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. 할머니는 끝까지 따뜻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엄마는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. 저만 몰랐습니다.